이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가 꽤나 됐는데 실제로 그 결과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민동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좀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그 가격이 뭐 이렇게 급작스럽게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최근에 뭐 중앙일보라든가 이런 보도를 보면은요, 놀랐어요. 그거. 예. 가격이 강남의 아파트인데 몇 억씩 지금 떨어진 네.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시장의 반응을 지금 제대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 의지가 강력하다는 거를 확인하고 있는 거고. 처음에는 그 강남에 있는 매물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집을 팔기 위해서는 그 본인이 세입자로 들어가 있는 그거를 해결을 해줘야 돼요. 퇴로를 열어줬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꽉 막아놓은 상태에서 이것만 팔으라고 하니까 팔 수가 없는데, 내놔도 팔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라는 것에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나중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 정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실제 그 현재 지금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살 그 계약 기간 동안까지는 다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5월 9일로부터 4개월 되는 지점까지 또 이거를 유예하는 것도 다 연장을 해주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럼 그런 정도면 팔 수 있겠다. 왜냐하면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실제 세입자들이 이 확인서 써주지 않으면 구청에서 이거 매매를 안 시켜줘요.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다주택자가 팔기 싫어서가 아니라 팔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금액이 워낙 크니까 실제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만 다 하긴 어렵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같은 거 사실은 이제 안 되잖아요. 또 금액을 그렇죠. 다 묶어놨으니까. 네. 게다가 세입자도 또 협조를 안 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 세입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도 무주택자이지 사는 건데 그 무주택자 입장에서도 이걸 살려면 뭔가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세입자 내보내지도 못해, 사지도 못해, 팔지도 못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많이 나 있었어. 그러다가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제 대통령이 이걸 풀어준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그럼 이 기회다. 그래서 너나 나나 이제 던지기 내놓는 시작한 거예요. 거구나.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간 부분들이 있어서 그 거품, 집주인들도 거품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좀 양해를 해,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소개된 아파트들을 보면은 작년 10월 거래가 있던 그 아파트인데 그 전보다 최근에 이제 그 호가가 나온 게 3억 5천만 원 정도 떨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통계로도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는데 한국부동산원에서 올해 2월 셋째 주 강남구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전주 대비 0.01% 오른 데 그쳤는데 이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도 잘 아는데 그러니까, 부동산도 네. 잘 아는 거예요. 핵심을 잘 아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파는 게 이익이다. 양도세 중과가 되면 거의 뭐 판 차익의 뭐 7, 80%를 내놔야 되는데 남는 게 없지. 예. 지금 팔면 지금이 사실은 꼭지라고 보는 거거든요. 거의 꼭지라고 보면 사실은 지금은 사는 사람만 있으면 파는 게 이익이죠. 훨씬 이익인데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 금융 대출. 대출 규제. 왜냐면 자기 돈으로 아파트 단 사람 잘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대출 레버리지 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연장 안 해줘. 이러면 사실은 지금은 팔 수 있는데 나중에 연장 안 되잖아요. 그럼 팔지도 못해. 왜냐면 그 대출을 물론 뭐 세입자라든지 아니면 대출금은 뭐 이게 무주택자가 살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때 가면 한 30억, 40억짜리면 그 대출도 반을 잡는다 그러면 2, 30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쉽지 않죠. 그게. 쉽지 않죠. 예. 아무나 못 사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은 대출 승계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살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주식도 우리가 요즘은 주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떨어지면 오르겠지 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떨어지지만 오를 거야라고 해서 무주택자 중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부동산에 예전에는 우리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게 세금으로 종부세, 뭐 보유세 올린다고 절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요. 종부세 아무리 올려봐야 몇 천만 원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거 안 무서워. 뭐 1년이면은 10억씩 오르는데 무슨 몇 천만 원이 무서워요. 근데 지금은 그 다주택자리나 아니면 이런 분들의 아주 민감한 부분을 다 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안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놀라운 게 이런 식으로 통계가 잡힌다는 것 자체가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런 부분도 해박하시니까 실제로 강남 부동산 이재명 정부 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네. 그 성공할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뭐 한다 그러면은 공약 이행률이 끝내주고요. 진짜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다가 그 부동산과 관련된 이 SNS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면서 야, 진짜 지독하리만큼. 네. 너무 집요하고 지독하게 이거 내 끝장 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실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화를 많이 내니까 그래서 진짜 어떤 18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도 걸었대요. 아 소송을 냈어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사람들의 이제 불만사항이 뭐냐?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길을 터주면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 길을 털어주면서 실질적으로 뭔가 그 사람들도 해결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주니까 네. 이게 이제 스무스하게 같이 가고 또 하나는 주식 코스피가 너무 많이 이제 오르다 보니까 거기로 또 이제 자산의 이전이 자산이 이제 네. 움직여지고 아 주식도 해냈네. 그렇잖아요. 주식도 해냈네. 6천 다 됐어요 지금 지금 6천 보니까.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는 7천 좀 있으면 되겠네. 그렇죠. 아, 이 사람 한다고 하면 하는구나. 우리 보고 분명히 팔라고는 안 하지만 파는 게 더 이익인 구조를 만들어주겠다고 말했는데 그러면은 이 대통령이 또 무슨 세금으로 또 무슨 뭐랄까 막 무섭기도 하고 약간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면서 네. 뭔가 한다는 그런 생각이 좀 가지고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할 때 지금 뭐 몇 억씩 내놓은 집값을 하락해서 이렇게 내놓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뉘앙스를 보면은 마치 엄청나게 손해를 봐서 내놓는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닙니다. 보다면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얼마나 네. 많이 뛰었는데요. 네. 지금 그거 조금 내려가지고 내놓는 것 자체가 손해다. 이렇게 보다면 안 돼요. 네, 더 내야 되는 상황이고. 저는 이것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감독원을 만들잖아요. 그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감독원이 옛날에 증권감독원, 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합쳐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할 때 편법을 쓰거나 뭔가 하는 거에서 감독하는 기관이 70년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부동산 감독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은 결혼할 때만 아파트를 사주거나 아니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이제 편법을 약간 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따지기 시작해. 증여는 한도가 있어. 아니면은 뭐 이게 뭐 따지기 시작하면 머리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참에 빨리 정리해서 어느 정도 정리하고 그걸로 뭐 미리 뭘 사준다든지 이렇게 해놓은 게 편한 거를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미리 아니, 지금 빨리빨리 팔아라. 그리고 뭔가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게 프로페셔널하다고 해야 되나? 뭔가 쥐락펴락을 잘하는 느낌인 게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금융당국이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이렇게 싹 깔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LTV도 축소할 수 있다. 대출액도 단계적으로 감축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풀어놓으니까 그리고 내일 5대 은행들 불러다가 금융위가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분위기 잡는 것도 굉장히 능통하게 잘하는 것 같다. 이런 게 심리에 영향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당장 은행에서 전화가 가요. 문자가 가고 다음 달 만약에 다음 달 만기인 사람들은 다음 달 만기입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은 자동으로 연장이 됐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전화만 하거나 서류만 내면 이제 은행으로 찾아오세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유로 연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청천벽력이지. 팔아야지. 청천변경이죠. 뭐. 빨리 팔아서 그러니까. 대출 인수할 사람 찾는 게 이익인 거예요. 이거 네. 가만히 있다가 양도세도 중과 맞죠. 그다음에 이거 나중에 이제 팔 방법도 안 생기죠. 그럼 완전히 코너에 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강남뿐만 아니라 아파트 대출 안 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끼어 있지. 그러면 사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내 대출 만기 안 되면 연기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부분 갖는 거예요. 아 정말로 저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여든 야든 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봐온 바에 따르면은 근데 이 변화의 흐름이 통계로 잡히고 보수 언론이 집값 떨어졌다 기사 쓰는 걸 보면서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이게 어떻게 이런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주류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지 굉장히 신기했어요. 대통령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기사를 톡톡 찍어가지고 이 기사가 뭐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딱 반박을 해버리니까 짚어가지고 아예 링크 걸어놓고 그냥 그러면 조직이- 그쪽에서도 논리적으로 뭔가 근거가 있으면 반박을 하면 되는데 그에 해당 언론사에서 반박을 못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무슨 뭐 이렇게 관련된 부동산 시장을 뭔가 무질서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뭐 세무 관련된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조사 같은 것들도 보도 같은 게 되면서 이런 기강을 잡아가는 차원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그 민주당의 김남국 전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을 했던데 그 노영희 변호사님은 좋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번의 사실은 이제 변곡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코인 관련된 이제 문제가 있었을 때는 너무 억울했다고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서 또 의원직 자리까지도 다음에 못 하게 됐지만 다 무죄로 다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도대체 왜 그때 그렇게 고통받았던 거야? 라고 이제 하나 생각이 들었었고 또 하나는 이번에 그 문제가 됐던 현지 누나 그건 이제 그분의 말투와 이런 성격 때문에 이제 네, 벌어진 의식이요. 일이었는데 네. 실질적으로 그 문제를 야기한 그 사람은 가만히 있고 이제 이 또 김남국 불이익은 또 네, 이 의원님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저거 이제 소통 오늘까지도 계속 소통을 하고 아, 있는데 그래요? 예, 예. 계속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방송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방송에 나온다는 뜻은 결국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해야 할 이제 위로 올라가서 뭔가 사람들 앞에서 나서겠다는 뜻이 되고 그러면 이제 뭔가 자리가 생기나 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딱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대변인으로 임명을 하면서 청과의 관계를 고려했다 이러잖아요. 아 그렇게 공식적인 워딩이 예, 예, 들어갔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자꾸 대통령이나 정부하고 지금 관계가 어그러지고 안 맞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서 되게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제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엄청나게 친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 이분은 명예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저쪽 그룹이 껴지지도 않았었다는 얘기. 옛날에. 얘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 기회에 오히려 김남국이라는 사람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것 같고 실제 김남국 대변인 입장에서도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좀 정리를 좀 하고 뭔가 좀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을 것 아니 같아요. 김남국 대변인 사실은 이제 출마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좀 지방선거 때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 실제 우리 봐요. 변호사님하고 이제 소통하면서는 본인 대변인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설명을 본인은 합니까? 그러니까 대변인 될 거라는 말을 안 했어요. 아예 예, 그런 얘기는 우리 안 했고 변호사님한테도 숨겼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네. 그런 말할 정도까지 친하진 않아요. 오늘의 빅 어쨌든 제가 이제 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친구도 저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이제 그래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을 잘 되고 있어서 제가 좀 안타까워하고 있었었는데 본인이 어쨌든 저번에부터 계속 움직임이 보여서 이거는 분명히 뭐가 있다 이제 이랬는데 오늘 딱 그 얘기가 나왔죠.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김남국 전 의원을 대변인으로 임명한다고 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일부 의원들은 반대 의사도 피력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변인으로 발표를 한 거는 정청래 그 대표가 강력하게 이제 천거를 했다라는 얘기 제가 전해 들었고 그리고 향후에 정청래 대표의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서 뭔가 이제 굵직굵직하게 다녀야 될 일들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아마 그 김남국 대변인이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좀 어떤 신호로 보십니까? 저도 뭐 최근에 가끔 통화는 하는데 최근에 안 해봤어요. 최근에 안 해봤는데 저한테도 뭐 말한 적은 없고 당연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얘기 같아요. 이제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장 출마냐 보궐 출마냐도 얘기는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맞고 출마하기는 그거는 조금 이상하죠. 부담스럽죠. 부담스럽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대변인들 중에도 이제 나가서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고 박수현 수석 대변인도 또 맞습니다. 변동성이 네.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대변인단 중에 정무 감각 있는 사람 보강하는 차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 뭐 안산시장이나 보궐은 조금 물거나 어렵겠죠? 가는 것 같고 다음 뭐 총선이나 때를 아마 좀 바라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제 이게 또 전당대회 국면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김남국 대변인이 어떤 스탠스로 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정치 일선에 복귀한 거죠. 아니 근데 뭐 이거는 제가 상상력을 가미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전혀 과학적으로는 듣지 마시고 또 김남국 전 의원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고 사실 조국 전 대표랑도 과거에 뭔가 소통 관계가 원만했던 사람은 좀 생각이 되는 건데 좀 어떤 측면에서 정청래 대표가 김남국 전 의원 이렇게 대변인 세웠다고 보십니까? 이평론가님은? 제가 뭐 보탤 말은 왜냐하면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하고 형은택 변호사님이 말씀을 다 해주셨고 일단 대변인으로 일단 지금 어디에 출마하거나 어디 나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대변인 하는 거 보고 아마 능력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선거라든가 이런 쪽에 나가는 쪽으로 아마 그런 어떤 기용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거기 지금 상상력이라고 하셨는데 뭐 약간 뭐 이런 합당 뭐 이런 거는 너무 나가네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기에도. 네네. 예, 근데 그런 부분도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였고 그 대변인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출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향후에 뭐 재보던 자리라는 게 이번 6월뿐만이 아니고 향후에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김남국 대변인 항상 그 얘기해요. 나는 뭐 내 의지대로 꼭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말처럼 해요. 농담처럼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약간 당청 간의 소통도 할 수 있고 본인도 어쨌든 지난번에 약간 그런 때가 왔겠지만 어쨌든 정치하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정치 계속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요. 네. 있기 때문에 또 당에 있다 보면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다 뭐 선거 국면이니까. 저는 사실은 그전에는
지방선거 안산시장보다는 약간 복을 나가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그러니까, 했었거든요. 네. 많이 했었어요. 음. 말은 안 하지만 근데 이제 복을 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게서 이번은 내가 아닌가 보다 네. 이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